아산 지역에서도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아산시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개통했습니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이 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천안시가 육아휴직 남성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세종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목표액을 전년 확보액인 7,927억 원 대비 10% 증가한 8,72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천안시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아산 지역에서도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아산시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7일 하루 동안 아산 지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364명. 연일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거셉니다. 대부분 가족과 지인 등 접촉자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확진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아산시가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법정 필수 업무 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코로나19 대응에 나섭니다. 재택치료 추진단에 26명을 투입하고 9일부터 재택치료자 관리 의료기관을 당초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합니다. 추가 접종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8일 0시 기준 아산 지역 추가 접종률은 55.3%로 전국 평균보다 0.1%포인트 낮은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위탁 의료기관이 적은 면 지역에는 보건지소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순회 접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차 예방접종을 할 경우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비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적인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자료를 보면 예방접종을 통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비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거듭 당부드리지만 예방접종을 꼭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한편 아산시가 오는 10일까지 공공체육시설 24곳에 방역소독을 진행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과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됩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관내 500여 개 민간 공공 실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모두 5,315차례 지도 점검을 펼쳤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그리고 주민조례 청구권이 있죠. 하지만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서명 절차가 쉽지 않다 보니 실제 청구로까지 이어지기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개통됐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있는 주민투표. 문제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실제 주민투표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게 바로 청구 서명의 어려움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달 공표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8만여 명. 이 중 15분의 1에 해당하는 18,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진 직접 만나서 종이 서명을 받아야 하다 보니 사실상 요건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세종시 출범 후 지난 10년간 이뤄진 주민투표 건수는 전무합니다. 이와 비슷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투표 청구나 서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진 겁니다. 누리집 이름은 주민 이집적 플랫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개발했는데 8일 17개 시도를 비롯한 전국 시군구 관계자 등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여한 가운데 세종에서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책임도 같이 지는 이런 새로운 세상, 새로운 환경을 세종시 중심의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가 마련했고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주민투표를 직접 청구하거나 서명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여기에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뿐만 아니라 주민조례 재개정 청구나 서명도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주민 이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우리 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맞아 주민 이집적 플랫폼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목표액을 전용 확보액인 7,927억 원 대비 10% 증가한 8,72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행복도시건설청 예산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세종시는 8일 정부 예산 확보 보고회를 열어 내년 목표와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예상 쟁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신규 국비 사업으로는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충청권 인공지능 메타버스 융합 클러스터 구축, 탄소 중립 그린 도시 조성 등이 제시됐습니다. 천안시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무료 상담소는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납세자 보호관 등 12명이 지정된 날짜에 순차적으로 운영합니다. 상담은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되며 방문이 어렵거나 단순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남자들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휴직자 비율은 10%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특수시책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입니다. 2015년 4.58%에서 2019년 16.47%로 3배 이상 늘었지만 여전히 육아로 인한 휴직은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천안도 마찬가지 5.7%에서 15.97%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여성에 비해 남성 육아휴직이 적은 것은 직장에서의 눈치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7월부터 충남에선 처음으로 최대 6개월간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아빠와의 시간을 많이 둔 가정의 자녀들이 이게 또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또 자녀도 많이 출산하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빠와의 시간을 많이 또 가질 수 있는 저출산 정책의 일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법상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가운데 신청일 기준 천안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자녀 또한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 공무원과 교직원 등은 제외됩니다. 천안시는 기업체 홍보 등을 통해 10년 안에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업체에서의 우선 협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내 기업체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양성평등 목표로 해서 저희가 아빠 휴직을 30% 달성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 10년 기간을 보고 있고요. 그 안에 저희가 기업체에도 방문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아빠들이 또 편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여성이 육아 부담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다거나 한편 천안에서는 1월 현재까지 총 152명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벼 직파 재배 참여 농가에 영농자재를 지원합니다. 지원 품목은 종자 코팅을 위한 철분과 소석골을 비롯해 잡초 방제를 위한 제초제, 도복 경감을 위한 규산 등입니다. 신청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오는 1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천안문화재단 시립미술관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도슨트와 전시 안내 등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20세 이상 천안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기초교육을 받은 뒤 주 1회에서 3회, 오전과 오후 시간 중 선택해서 활동하면 됩니다. 봉사자들에겐 소정의 활동비와 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세종시가 지역의 역사를 간직한 유물을 찾습니다. 세종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향토 유물박물관에 전시하거나 교육자료로 활용할 유물 매입을 위해 다음 달 23일까지 매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구입 대상은 지역의 인물을 비롯해 고문서나 고지도, 산업 및 행정 등의 변화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와 사진 등입니다. 유물 매도 신청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소유나 취득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한글 사랑 도시 세종시를 대표하는 글씨체, 일명 세종 글꽃체가 시민들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말 관련 사업을 완료하고 해당 글씨체를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체는 세종시 문해교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세종 글꽃서당 학습자들의 손글씨에 바탕을 둔 것으로 여러 학습자의 손글씨 중 문해 강사들이 3가지 안을 추려 최종적으로 홍죽표 씨의 손글씨가 선정됐습니다. 세종 글꽃체는 한글 10,000여자와 영문 94자를 비롯해 시 상징물 특수문자 21자를 지원하며 시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는 영상 자막을 비롯해 다양한 홍보물 등에 널리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세종시청 별관 신축을 두고 지역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은 신축 대신 민간 건물을 매입하자는 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은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치행정 수도 세종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이 단계별로 이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는 등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춰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시청사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옛 연기군 청사를 사용하다 2015년 보람동 신청사를 개청하고 3년여 만에 업무 공간 부족으로 민간 건물 임차와 함께 별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건설청이 시청사 계획을 수립한 2008년에 적용한 인구 20만 명의 근무 인력 700여 명을 고려한 기준이 2012년 설계에도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종시의 계획 인구는 예정 지역만 50만 명이었던 만큼 30만 명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 수립으로 현재의 문제는 예견돼 있었습니다. 세종시 출범 당시 공무원 정원은 956명이었으나 지난해 7월 2,450명까지 정원이 늘어 업무 공간 부족의 심각성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전체 10개 실국본부 중 4개 350여 명의 직원이 연간 9억여 원의 임차비를 내고 외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 업무 이원화와 조직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과 경상미용 과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업무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시청 본관 서측 주차장 부지 등을 활용해 연면적 3만 916제곱미터, 총 사업비 1,000억여 원의 별관 건립을 밝혔습니다. 시청사 별관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이해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와 재정 위기 사태가 맞물려 별관 신축 건립 시기나 형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는 전국 최고 공실률을 해결하고자 상가 활성화 대책을 추진했으나 탁상 공론 행정에 불과했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방축천의 초대형 상가가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통매각 절차를 밟게 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전체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세종시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론을 요구하는 지역 내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시청사 별관 설계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신축이 아닌 민간 건축물을 매입하는 방법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한 건물 매입을 통해 신축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할 임대청사 임대료 절감, 공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손실 방지로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시청 별관 입주로 인한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가 계획하고 있는 시청사 별관 규모 이상의 민간 건물 가격도 총 사업비 1,000억 원대 이하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도 적극적으로 매입을 검토할 만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그동안 여러 위기 속에서도 역량과 도약의 본능을 발판 삼아 희망찬 미래를 위해 나아갔습니다. 2022년은 단순한 일상의 회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렵게 끌어온 시청사 별관 문제가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아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이 1년 넘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기존 부지가 협소하고 장애인들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아산시가 부지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정부의 장애인 생활 밀착형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된 아산시. 올해 말까지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돕는 수중운동시설과 함께 다목적 체육관과 탁구장, 작은 도서관 등 국비 4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00억 원을 들여 복합문화여가 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근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해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 부지가 협소한 데다 장애인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상황. 결국 아산시는 장애인 체육회 등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지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변경된 부지는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와 가까운 곳으로 시는 반다비 체육센터가 건립되면 두 건물을 연결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지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로 인해 준공 시기는 2024년 하반기로 1년 이상 늦어지게 됐습니다. 아산시는 현재 사업 부지를 확정한 상태로 이달 안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은 후 실시 설계 등을 거쳐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는 합동 설명회 대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합동 공청회를 열기로 한 건데요. 원만한 사업 추진 여부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7일 열렸던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합동설명회, 사업 철회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설명회 개최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사업을 시행하는 LH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 설명을 하겠다고 전했는데 그 대안이 합동공청회로 정해졌습니다. 오는 18일 낮 2시부터 연서면 주민센터에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형식의 공청회가 예고됐습니다. LH 관계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합동설명회나 합동공청회를 통해 사업 설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합동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개최 사유를 전했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따른 전문가 패널 수나 추천 방식 등은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소개하는 설명회와는 달리 공청회는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업의 효과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주민대책위의 설명입니다. 공청회 개최가 국가산업단지 조성 로드맵의 최대 변수로 등장하게 된 셈입니다. 세종시는 공청회가 잘 마무리될 경우 주민 열람 공고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3단 지정 승인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추진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도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향후 산업단지 지정 승인 절차는 물론 토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 시설과 전옥스 버너 설치, IoT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등을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예산 8억여 원을 들여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대기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아산시가 주요 도로변과 차도, 보도상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말과 휴일에 집중 설치되는 현수막과 벽보 등에 대처하기 위해 주말 불법 광고물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며 시민 수거 보상제도 동시에 실시합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연달아 시행되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대비해 각 정당 등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용을 안내해 불법 현수막 게시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25일까지 음식점 좌식시설 개선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려는 업소이며 업소당 최대 15개 이내로 지원됩니다. 단 호프, 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 음식 및 영업자 영업신고일 기준 6개월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산시 누리집 또는 위생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올해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배출한 젤타입 아이스팩을 시에서 수거해 소독과 세척 작업을 한 후 식당 등 아이스팩을 필요로 하는 곳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203곳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며 올해는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아이스팩 수거 장소는 시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재사용된 아이스팩이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가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